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지금 현재 장세가 뚜렷하게 추세 변화가 딱 없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되게 지루하시고 내가 이거 암호화폐 괜히 투자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가지 뉴스들하고 여러가지 어떤 그 인플루언스, 정치인, 경제인 이런 사람들이 언급한 거에 관해서 집대성에서 결론을 도출했거든요. 이번 자료를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한번 해보시고 과연 내가 투자를 잘 한 건가 아닌가를 아마 다 판가름 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결론을 도출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전 세계 금리 인하 양적 완화가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에 관해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력들이 암호자산을 대안으로 선택한 이유에 관해서 제가 여러가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어저께 밤인가 사우디 아람코 드론 공격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갑자기 20% 정도 그래서 급상승을 했는데, 그거하고 연결 지어서 제가 오늘 영상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인 브리핑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자료가 이게 뭐냐면, 이제 마진 거래 있죠. 마진 거래에 특화된 거래소가 원래 비트맥스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볼륨량을 자랑하는 게 사실은 바이낸스 거래소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선물 거래에 있어서 바이낸스가 지금 보면 0.17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비트맥스는 2.5인데 그러니까 상대도 안 되죠. 알고 보면. 자, 10분의 1도 안 되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에요. 자, 근데 바이낸스가 이 트윗을 올리면서 어떤 의미심장한 말을 하나 했거든요. 그래서 18일 이후, 그리고 한 달 후에, 그래서 23일 지난 후에 앞으로 어떤 방향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바이낸스 US가 미국 진출해서 실제로 오픈해서 움직이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빨리 진행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저는 알트코인이든 비트코인이든 추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자, 이제 이번 영상의 본격적인 어떤 그런 거에 관해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또 돈풀기 나선 ECB에 일본은행도 마이너스 금리 더 낮출 듯. ECB도 마찬가지로 이미 마이너스 금리인데 거기다가 마이너스 금리를 더했어요. 아마 이미 여러분들 아실 거고, 일본은행도 마이너스 금리인데 여기다가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더한 거예요. 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으로 지금 현재 흘러가고 있는데, 미국이 17일, 18일 FOMC 개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0.25% 인하 전망을 현재로서는 하고 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거는 0.5% 이상, 1%까지 내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했었죠. 자, 0.25%만 만약에 내리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있진 않을 거예요, 분명히. 그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파란이 다시 한번 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EU도 마찬가지로 예금금리를 마이너스 0.4에서 0.5로 내렸어요. 그래서 이게 11월부터 시행이 돼요.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아니지만, 그러니까 하반기 들어서는 이 금리 인하, 양적 완화하는 거에 관한 대대적인 아마 그 방향성이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는 암호화폐 장세랑 곧바로 저는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 돈의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당연히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면은 고정자산에 돼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은 자산 값어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국에서 18일날 FOMC 개최해서 그거를 발표를 하죠. 근데 일본도 마찬가지로 19일날 기준금리를 결정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금리 내린다, 이런 얘기 있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20일날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준율에 관해서 또 낮춘다, 이런 얘기들이 있거든. 돈을 양적 완화를 또 다시 한다. 여기다가 터키, 비중이 많이 높지 않은 터키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도 파격 인하 시행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는 현재 상황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중요한 나라들, 그러니까 터키 빼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중요한 나라들 있죠. EU라든가 아니면 미국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이런 여러 나라들이 양적 완화하고 마이너스 금리를 하는데 시중에 자금은 넘치는데 돈이 안 돈다. 이거는 물론 국내 상황을 비롯해서 말한 그런 기사긴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거는 다른 나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심상찮은 동맥 경화가 지금 보면은 통화 승수가 15.7로 역대 최저다. 네. 이거 하나로 저는 전 세계 지금 경제 상황을 우리가 어느 정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거냐면, 돈은 푸는데 시중 부동자금이 가파르게 늘고 있지만 소비 투자로 연결되지 않는 동맥 경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 주체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결과로 보고 있다.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 거예요. 돈을 막 찍어내고 마이너스 금리를 하는데
돈이 핏줄을 타고 돌지가 않아. 그럼 결국에 어느 순간에 이게 터질 수밖에 없거든요. 혈관 자체에서. 경제 인프라 중에 터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인데, 자, 이거를 수치로 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15일 한국은행 따르면 현금과 현금성 자산을 의미하는 부동자금은 지난 6월 말 기준 983조 3,875억 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돈이 얼마나 잘 도는지를 나타내는 통화 승수는 올해 1, 2분기에 모두 15.7을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자, 이거는 국내만 국한된 얘기라고 분명히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다음에 만약에 영상을 만들면 해외 자료도 제가 추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이거는 일단 샘플로 이것만 보여드리는데, 사상 최저치로 내려간 통화 승수. 돈은 국가에서 막 푸는데 그 돈이 양적 완화한 게 실효성을 발휘 못한 지수가 지금 보면은 16.1에서 15.8로 떨어지고 15.7로 떨어졌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양적 완화라고 금리 인하해봐야 소용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럼 화폐 값어치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를 미국도 알고 있다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알고 제롬 파월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사실을. 그러니까 QE4에 관한 양적 완화, 4차 양적 완화 한다는 거에 관해서 주저주저 하거나 계속 시간을 미루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이. 자, 왜 기축통화는 달러여야만 하냐? 트럼프가 자초한 달러 종말론. 여기 이제 기사는 되게 자극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또라이라서 달러의 어떤 종말을 고할까요? 그거를 계속 푸시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누군가의 힘에 의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이 분명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어쨌든 보면은 카니 영란은행 총재 달러 비판에 각국 중앙은행이 잇단 호응이다. 자본 유출 대비 달러 비축하다. 투자 줄어 성장률이 잠식하고 있다. 이게 지금 전 세계 모든 나라의 상황을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고, 트럼프는 노골적 달러 가치 하락 압박을 하고 있고, 달러 대안으로 IMF 기능 강화 및 디지털 화폐 부상이라는 이런 얘기까지 언급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뱅크 오브 잉글랜드 그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해답을 어느 정도 찾을 수 있는데, 세계 경제 질서가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달러 지위는 1971년 그때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문제는 미국 경제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됐다는 점입니다.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 세계 교역의 10%, 전 세계 국내 총생산 GDP의 1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미국의 달러는 비교 불가능한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국제교역 결제의 50%, 전 세계 주식채권 발행의 3분의 2가 달러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달러의 중요성은 47년과 비교해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 사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지금 미국 경제력은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이미 많이 전 세계에 풀린 달러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계속 그 지위를 누리고 있다. 자,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영원하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영란은행 총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해서 전 세계 은행 총재들한테 이 발언을 했던 거고, 그분들도 여기에 호응을 한 거야. 그래서 IMF 확충과 디지털 화폐의 부상. 자,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 제목이 나왔는데, 달러가 문제라고 해서 다시 영국의 파운드나 중국의 위에나가 달러를 대신한다는 건 해답이 아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SDR 통화 바스켓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뭐 영국의 파운드나 중국의 뭐 달러나 이게 얼마 되진 않아요. 다 합해봐야 20%도 안 돼. 자, 그래서 될 수 없고, 특정 국가에 의존하는 시스템이란 점에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국제통화기금의 기능을 강화하자는 아이디어가 나온 배경이다. 자, IMF 통화 바스켓이 이제 핵심으로 나와서 디지털 통화에 관한 그런 거를 아마 끌고 나갈 확률이 되게 저는 앞으로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IMF를 중심으로 자본 이탈에 대응하는 공동의 글로벌 펀드를 만들면 각국의 달러 외환 보유고를 쌓을 유인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분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기 시작했냐면, 장기적으로 디지털 화폐가 새로운 기축통화로 떠오를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이른바 합성 패권 통화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각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만들고 이 네트워크를 연결하면 국제통화로 쓸 수 있는 디지털 화폐 도입이 달러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여기 나오죠. 이 합성 패권 통화가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얘기가 나왔는데, 이 얘기가 뜻하는 거는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이죠. 중국은 11월 1일부터 지금 CBDC 발행하겠다. EU도 지금 디지털 통화에 관해서 지금 언급을 하기 시작했고, 자, 그러면 미국은 지금 언급을 안 하지만 리브라에 관해서 저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일본도 분명히 나오기 시작할 거고, 그런 모든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CBDC가 결국엔 하나의 라인을 통해서 연결돼서 그게 하나의 원 커런시로 앞으로 향후 수십 년 내에 분명히 그쪽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초석이 되는 게 지금 현재 암호화폐 시장을 만들어 놓은 세력들의 어떤 의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이거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디지털 위안화가 뭐 달러를 앞지른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 앞서 달러 패권에 도전하고 있냐. 다른 나라들도 왜 CBDC를 발행해서 그거를 전 세계 하나가 되는 원 커런시로 만들기 위해서 각국 나라들이 다 준비를 하고 있냐. 자, 달러의 기축통화 어떤 그게 거의 100년이란 시간이 거의 다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란은행 총재는 왜 저런 거에 관해서 왜 발언을 했을까? 우리가 한 번 더 이제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중앙은행에서 만약에 CBDC를 발행하면 어떠한 이점이 있냐면, 자, 그래 보시면 중국 통화당국은 온라인 유통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데다 자금 흐름의 투명성을 확보, 거시경제를 관리하기 위해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유통량이나 아니면 그 자금의 추적에 관해서, 쓰임새에 관해서, 그리고 세제에 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대중들한테 많은 자금을 더 걷어들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가에서 통제하고 관리하기도 훨씬 쉽고, 이거는 비단 중국에서만 발표하는 얘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해. 결국엔 디지털 커런시가 전 세계의 창고라고, 만약에 그게 지금의 달러와 같이 그렇게 많은 뭐 유통량을 뭐 발휘하고 그거에 관한 어떤 통제권을 세력들이 갖는다면 지금보다 극도로 통제된 사회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전 세계. 어디 가나. 그건 중국뿐만이 아니라. 자, 근데 지금 갑자기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지금 현재의 상황이 이제 경제를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현재가 인플레이션일까요? 디플레이션일까요? 지금 보면 아까 제가 뉴스 헤드라인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동맥경화다. 돈은 푸는데 돈이 안 돌아. 그리고 디플레이션이야. 그러니까 특정 자산 빼고는 나머지들은 점진적으로 떨어지거나 디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 값어치는 점점 떨어지고 있다. 수치상,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어떤 일부 자재 같은 거, 어떤 공산품 같은 거는 오르고 있긴 하지만, 식자재 같은 건 오르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냥 그렇다. 수치상으로는 그렇다. 근데 세력들이 바라보는 거는 돈맥경화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지금 전 세계 경제를 떠받치고 어느 정도 부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양적 완화를 하는데 피가 안 돌아. 그럼 결국엔 그 심장이 터져버릴 수밖에 없죠. 그러기 때문에 어저께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이게 누가 의도적으로 이거를 발생시켰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우디 석유시설 테러 공포 현실로 국제유가가 11달러나 뛰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주요 석유시설과 유전이 예멘 반군의 무인기 공격을 받아 가동이 중단되면서 원유거래 시장에서 국제유가가 19% 이상 뛰었다. 유가가 뛴다. 국제유가가 만약에 뛰면 여러분들 다이소 같은 데 사서, 아니면 뭐 어디 가서 뭐 우리가 생필품 같은 거 주문해서 쓰는 어떤 석유화학 제품, 여러 가지 물가가 전반적으로 다 국제 물동량에 있어서 뭐 석유, 아니면 비행기나 뭐 차량이나 배 같은 거, 거기도 이제 석유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우리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물가도 다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인 세력의 저는 농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화폐 체계를 조금 더 수면 연장을 시키기 위한 장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고 있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디플레이션을 반전시켜서 인플레이션 쪽으로 몰아가는 어떤 그거의 농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드론 공격이 과연 누가 했냐. 자, 9.11 테러는 누가 했을까요? 로스안젤레스에서 있었던 테러는, 자동화기기 테러는 수백 명이 죽었었는데 그 테러는 과연 누가 했었을까요? 미국에서는 본인들이 안 했다. 이거 예멘 반군이 했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저는 모든 것들이 다 엮여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왜 기축통화들이 통화를 발행하고 금리를 인하해서 전 세계 경기를 경착륙시키거나 어느 정도 지지를 해야 되는데, 돈은 푸는데 돈이 안 돌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해서 어느 정도 성장률이 올라가게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안 돼. 그러니까 어거지로 지금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끝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는 그거예요. 지금 현재 어거지로 지금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몰아가는데 언제까지 그럼 마이너스 금리 쪽으로 몰아가겠어요? 양적 완화도 거의 수명의 한계가 왔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통화 승수가 비율이 점점 떨어진다.
화폐 발행을 해도 양적 완화를 해도 그게 실효성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비율이 점점 전 세계로 떨어지고 있다. 그건 한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다. 분명히 대체안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란은행 총재도 그 말을 했죠. 디지털 화폐 도입이 시급하다. 그거에 관해서 인프라를 깔아야 된다. 전 세계 국가들은. 그런 식으로 저는 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내 리플이 왜 안 올라? 내 비트코인 캐시가 왜 안 올라? 내 비트코인은 왜 안 올라? 라고 보시지 마시고 조금 더 이왕 기다리신 거 조금 더 폭넓은 관점으로 큰 관점으로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경제하고 맞물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다음에 영상을 만들 땐 좀 더 디테일하게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